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앤드류 학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풍선을 많이 불었어요. 와이프가 지금 만삭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풍선을 불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 하다가 오늘 죽을 뻔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생일날 풍선 한 60-70개 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만삭 사진을 찍는 게 좀 대중화돼 있잖아요.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좀 대중화돼 있고 많이들 하는데요. 캐나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사를 부르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지만은 저희가 한번 꾸며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풍선을 이렇게 많이 부니까 그럴듯하게 모양이 나오네요. 필름지에다가 이렇게 글씨도 적어보고 한번 와이프랑 오늘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멋진 배경을 가지고선 제가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오늘은 캐나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캐나다에서 살면서 느끼는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캐나다 하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캐나다는 무엇보다 이제 공기가 굉장히 맑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캐나다에 사는 데서 충분한 장점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 1-2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미세먼지였어요. 서울 하늘에서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저 먼 곳이 이제 하얗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공기가 정말 맑고 하늘이 정말 파래요. 그게 정말 캐나다에 사는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평등한 교육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이제 용난다는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사교육 시장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면은 돈이 많은 부모가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비싼 학원에 보내서 좋은 대학교에 보낼 가능성이 한국에서는 빈번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사교육이라는 게 한국만큼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다가 캐나다에 오신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있을 때 자녀 교육 때문에 정말로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유치원생이 유치원생 같지가 않고 유치원에 다니면서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교육에 있어서 치열하고 돈 많은 집안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좋은 대학교를 보낼 가능성이 한국은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조금 토로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캐나다에 와서 굉장히 좋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녀를 이제 유치원에 보냈는데 애들이 전부 다 멍청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애들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걸 보고선 캐나다에서 사시는 거를 만족해 하신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걸 보고선 캐나다에서는 아직은 교육의 기회가 꽤 상당히 평등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캐나다의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도 돈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시키지만은 한국만큼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세 번째, 안정적인 집값이 캐나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가끔 한국 뉴스를 듣다 보면은 강남에 있는 집값이 무슨 30평짜리가 30억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30억짜리 집을 어떻게 구매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고소득자인 사람은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저소득인 분들은 서울에 거의 살지 말라는 법이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점점 부유층만 좋은 집에 살고 이제 서민들은 이제 부유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적어진다는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또는 부유층만 이렇게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고 서민들은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하고 점점 지방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물론 도시가 집값이 더 비싸긴 해요. 집값이 지방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지만은 한국만큼 그렇게 소득 대비 아주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아직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밴쿠버의 가장 중심가, 가장 비싼 곳에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15억 정도면은 충분히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유하자면은 서울, 한국의 서울, 이제 강남, 그 중에 가장 좋은 동네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이런 거를 산다고 했을 때 캐나다에서는 약 15억 정도면은 사지 않을까. 제가 캐나다의 네 번째 장점은 자연환경이 어마무지하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나 BC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은데 산과 호수, 아주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가 가끔 이제 쉬는 날 호수에 가거나 그러면 호수는 굉장히 이쁜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와이프 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서 이제 보트 타고 이제 물놀이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캐나다에서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한국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호수, 산이 있지만은 그런 곳에는 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시끌벅적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자연이 주는 이런 기쁨을 여기서만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에메랄드 빛깔 호수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보트를 타거나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받는 기쁨이, 행복감이 상당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느끼는 장점 다섯 번째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거죠. 한국은 위로는 이제 북한이 있고 이제 또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또 중국도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이제 한국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미국도 우리나라에 개입해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예요. 여기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걱정해줘요. 제가 이제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은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가 보면은 캐나다는 누구나가 알다시피 이제 적이 없어요.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친구는 걱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싸울 군대가 없다고요. 다른 나라랑 맞서 싸울 군대가 없다고 하는 그런 농담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딱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냥 줘야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더불어 살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내는 세금의 상당한 부분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요. 집이 없는 홈리스들, 또는 마약 중독자들, 또는 여기 처음에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그분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데 들어갑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불만일 때도 있어요. 열심히 벌었는데 남들 다 주게 생겼으니 조금 불만일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곧 출산을 하는데 차일드 베네핏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애를 낳게 되면은. 그런데 이거는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차일드 베네핏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랑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 차일드 베네핏은 제로입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올드 에이지 펜션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소득이 7만 불인가 넘게 되면은 이것도 감액이 돼요. 그래서 올드 에이지 펜션을 전액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캐나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자들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의
균형, 최소한의 삶의 질은 유지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이 나라에 맞춰서 살면서 크게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게 큰 의미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느끼는 장점 6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거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앤드류 박사였습니다.